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4년 지금의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바로 엑스플로 74입니다. 네네. 대학생 선교단체 CCC가 주최한 이 집회는 엿새 동안 먹고 자는 합숙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정식 등록자만 32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 약 300만 명 정도로 된다고 추산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때 네. 그중 10%가 참석한 수치입니다. 네네. 1년 전인 73년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 이은 초대형 집회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네네. CCC는 50년 전 정신을 잊기 위해서 기념 행사를 열고 청년들을 향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네. 굉장했었어요. 네. 굉장히 저도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무려 50년 전에 야외에서 30만 명이 넘게 참석한 대형 집회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당시에 엑스플로 74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가요? 엑스플로 74는 낮에는 흩어져서 전도 운동을 하고 네. 저녁에는 부흥회를 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CCC에 따르면 합숙하지 않고 현장에 참석한 연 인원도 65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도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철야 기도를 하는 등 아주 열기가 뜨거웠던 현장이었습니다. 등록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근 70개 학교의 교실이 사용됐고요. 네. 4만 평 규모의 대형 천막촌이 또 조성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42만 3천 명에게 예수님을 전달을 했는데 이들 가운데 약 65%인 27만 3천여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요즘 캠퍼스 선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엑스플로 74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 대학교 선교회도 현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CCC는 최근 강원도에서 엑스플로 74 이사를 열고요. 네. 청년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시 깨닫도록 도왔는데요. 선택특강과 선교학교, 유학생 모임, 박람회 등을 마련을 했고요. 네. 집회 후에는 각자의 지역으로 또 돌아가서 도시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 숫자가 감소하면서 네. 이 캠퍼스 선교 현장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박성민 CCC 대표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맞춤형 전도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돌아보면 말이죠. 대한민국이 이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던 나라였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게 되거든요. CCC를 비롯한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이 땅의 청년들에게 그 열정과 비전을 심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된 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더 이상 보육원에서 지낼 수 없는 이 청년들은 일제할 데 없이 갑자기 사회에 나오면서 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들도 늘고 있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서울 창일교회가 이제는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거나 또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꾸준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든든한 가정이 있어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의지할 것 없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있나요, 교회가? 네, 현재 창일교회는 5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네. 그중 지낼 곳이 없던 2명은 교회가 제공한 아파트 다음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또 교회는 청년마다 한 가정씩 멘토를 연결해줬는데 이 멘토 부부는 주기적으로 청년들을 만나서 가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멘토 부부가 새벽에 달려가서 병원에 데려다줬고요. 네. 또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입원하던 중에도 자주 찾아와서 간호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평소 동정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이 멘토들은 나를 동등한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고 또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준다면서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네. 일하고 가정 돌보는 것도 바쁠 텐데 이런 청년들을 섬기는 멘토들의 사랑과 헌신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멘토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여서 기도회를 열면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의 상황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청년을 섬기는 한 멘토는 그 청년의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부터 또 쇼핑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얼마 전에는 그 친구가 취업이 돼서 또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는데요. 멘토들은 이 청년
청년들이 도움받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이들이 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립교회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홀로 서기를 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도우면서 꾸준한 후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자립준비 청년들이 이런 사랑과 응원 속에서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경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